와, 맛있는 커피는 이런 맛이 나는 거구나. 진짜 충격적이다. 너무 충격적이다. 이야, 저 큐그레이더 딴 사람들이 손님들한테 샘플 로스팅한 걸 맛보이고 있구나. 취향이구나. 진짜 재미난 이야기는 1호부터 3년이 지난 2018년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랑 디저트, 궁합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나도 가서 개막이 나면 어떡하지? 진짜 환상적이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게 제가 익히고 배워왔던 커피에 대한 상식, 그러한 뿌리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커피엔 정답이 없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못하다니. 맛있는 커피는 고객의 취향이 결정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나서는 내 커피 너무 맛있는데 왜 이 맛있는 커피를 몰라주지? 라는 서운함도 많이 사라졌고요. 동시에 높은 점수를 획득한 커피들을 손님들에게 소개하려던 제 열정도 식었습니다. 대신 고객의 취향에 맞추려는 새로운 노력이 시작됐고요. 좋은 커피라는 증명을 하려는 욕심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객이 뭘 좋아하지? 라는 관심이 그냥 늘더라고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에 보던 것과 다르더라. 예컨대 커피랑 디저트, 궁합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달달한 디저트를 고른 고객들은 유독 신맛 나는 커피를 마실 때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디저트를 고른 분들에겐 쌉싸름이 좀 더 많은 커피를 추천하는 쪽으로 시스템이 잡혔고요. 그리고 신맛의 커피를 좋아하는 비율이 고산 커피 대비 20%를 넘지 못한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습니다. 신맛의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5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하는 정도? 진짜 신기한 건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신맛 나는 커피보다는 고산 커피를 더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직원들이나 학생들을 향한 저의 교육 방식도 고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내려는 노력,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질문을 만드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저의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태리 기업 중에 100년 넘게 스페셜티 커피를 한 코스타도로라는 커피가 있는데 이 브랜드를 한국으로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커피를 잘 모른다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대표가 자존심이 좀 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 대표가 아는 사람 중에 JB가 커피를 제일 잘하니까 JB가 함께 가서 이 브랜드를 론칭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겁나게 부담되더라고요. 나도 가서 개막이 나가면 어떡하지? 근데 기본적으로 100년이 넘은 회사 자체가 좀 드물거든요. 커피로 100년을 넘게 운영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커피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고 키워왔을까? 그 커피 기업의 철학이 궁금하기도 했고 그 경영 방식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흔쾌히 허락을 하고 이태리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2번을 방문했고 매번 갈 때마다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물렀거든요. 아침마다 크루아상과 함께 먹는 그 산미 있는 에스프레소는 진짜 환상적이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또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피자, 파스타가 주는 임팩트가 더 크긴 했어요. 부산에서 먹던 거랑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마시는 와인도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했는데 한국에서는 한 2만원, 3만원 줘야 되는 와인들이 마트에서 한 3,0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당시 운동을 좀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맨날 저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막 근육도 빠지는 것 같고 몸이 비루해지는 느낌이 막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와인이라도 좀 끊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식사를 주문할 때 와인을 빼버렸습니다. 헐, 근데 파스타를 못 먹겠는 거예요. 와인을 안 마시니까 이게 너무 느끼하고 물려서 이게 반도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느끼할 때 뭐가 생각나세요? 네, 김치, 신김치. 이 순간 제 뇌리를 스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이태리 사람들은 메인 요리가 파스타고 와인은 반찬이구나. 우리는 김치가 있으니까 식탁에 와인이 필요 없지만 쟤들은 김치나 장아찌 같은 반찬이 없으니까 산미가 없는 와인이 꼭 필요하구나. 잠깐만, 크라상도 느끼하잖아. 그래서 아침에 먹었던 그 신맛 나는 커피가 그 정도로 맛있었구나. 이 커피는 와인하고 비슷한 점이 진짜 많아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와인 아로마 키트라는 게 있거든요. 와인에서 나는 향을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 놓은 키트인데 이걸 커피 아로마 키트라고 이름만 바꿔서 파는 게 있어요. 이 커피 평가지도 미국 애들하고 유럽 애들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자세히 뜯어보면 와인 평가 방식을 흉내내서 커피 평가지가 나오게 된 거죠. 오마이갓.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햄버거 이런 느끼한 음식 먹는 애들이 커피 점수 매기는 기준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진짜 식사하다 말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한국인들이 주식이 뭐예요? 피자, 파스타에 해당하는 게 김치찌개, 된장찌개일 테고 그 외에 비빔밥,
그리고 나물이나 김치 같은 게 기본이잖아요. 우리 음식은 기본적으로 느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식후에 와서 굳이 신맛 나는 커피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게 아닐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간 제가 가지고 있던 좋은 커피에 대한 모든 정설들, 제가 익히고 배워왔던 커피에 대한 상식, 그러한 뿌리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가 제가 짓거린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저한테 심지어 배워간 학생들, 야 이걸 내가 7, 8년을 짓거렸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약간 두려움도 있고 이런 미안함이 막 복합적으로 뒤섞이면서 진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잠이 쉽게 들지 않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자꾸 틀린다, 자꾸 틀려, 이제 좀 그만 틀리자, 진짜 신중하자,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료의 맛이란 게 있을까?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한국인들은 다른 입맛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뭘까? 먹는 음식이 영향을 주는 게 확실한 걸까?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커피 맛을 만들어내는 커피숍은 장사가 잘 될까? 요즘은 신맛을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진짜 좋은 신맛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 그간 신맛 나는 커피를 싫어했던 건 아닐까? 지금의 저의 새로운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인이 끝난 뒤에 유튜브에 저의 이런 생각을 담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커피를 음식 문화와 관련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자체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전달하는 방식이나 영상이 후져서였을까요? 조회수가 처참했습니다. 근데 그 조회수 대비 댓글은 좀 뜨거웠던 것 같아요. 쌈박하다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제 영상을 본 분들이 시간 낭비했다, 모질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댓글도 달리더라고요. 과거에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다가 사형을 당할 뻔했던 갈릴레오 기분이 그랬을까요? 자존심도 상하고 막 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분한 기분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이 영상을 본 저희 지인으로부터 제 심장이 두근거릴 만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야, 네가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오히려 커피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분의 글은 논거가 쉽고 아주 명확했습니다. 글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기분 좋은 심장이 쿵쾅거림이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입맛이란 건 있는 걸까? 또는 콜라, 탄산음료, 이것도 산이에요. 한국인들의 입맛, 전통문화, 그리고 신맛 논쟁까지 실마리를 풀어줄 모든 단서는 이 온돌 문화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